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꽤 나오면서 표차는 크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긴박하게 벌어졌던 국회 상황을 유한을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우유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오늘은 원픽으로 진행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입니다. 나온 지 30분도 안 된 결과 핵심만 정리해서 신속하게 가져왔습니다. 공식 명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 지난 24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오늘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표결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늦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부결된 체포동의안입니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연말에 부결된 바 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인데요. 이로써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던 이 대표와 한동훈 장관, 오늘 본회의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 체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 직접 국회에 설명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 때도 한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죠. 당시 한 장관의 공격적인 말투,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 설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피의 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반감을 사서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야당 중심으로 나왔죠. 그래서일까요? 저 울체커가 보기엔 오늘 한 장관의 설명 한결 간결해졌고요. 목소리에서도 힘을 좀 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내놓은 반박 하나씩 다시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와 한 장관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죠.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공모 지침서를 소위 김만배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두고 쓰는 표현이죠.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말은 시민들 입장에선 단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로 돌려줬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성남FC의 부도를 본인의 정치적 부도로 본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기업에 먼저 접근해 인허가권을 흥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성남시가 청탁을 들어주는지 번건히 확인하고 후원금을 넘기는 후불제, 할부제 뇌물 방식을 택했다고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 대표 측의 반박,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하여 현안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물적, 인적 증거가 아주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또 성남FC 사건도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구속 여부를 다툴 때 또 중요하게 다루는 점 가운데 하나, 도주의 우려죠. 이 대표와 한 장관 사이에선 제1야당 대표인데 도망갈 우려가 없다. 이 논리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무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회개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한 장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정청래 최고위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장관의 설명 뒤에는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미 들려드린 것처럼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어도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낸 것도 없는데 목표물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부결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서 표결 결과만 알 수 있는데요. 제적의원 299명 중에 297명이 제석해 표결에 참여했고요. 이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표하는 동안 이 가, 부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적혔을 경우 이 무효 여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무표가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표결 결과는 양당 원내대표까지 확인하고도 결국 국회의장의 최종 판단하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지도부 차원의 표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21일 일찌감치 의총에서 부결의 뜻을 모았고요.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 반드시 참석하라면서 못 올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 꼭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민주당의 이탈표도 촉구했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당당히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 재민입니다.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 재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표에 정의당 6표, 모두 120표인데요. 여기에 19표 이상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노웅래 의원 때는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였는데요. 그때는 오늘보다 투표 참여 인원도 적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탈표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 공천권 포기, 더 나아가 사퇴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표결 결과로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퇴론에 대해선 일축했고요. 오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친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그럴 일 없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두고 동요할 것으로 보이는 당 내부 여론 단속에도 일찌감치 나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단일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의 이런 포갑적인 수사가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예. 지금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신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리스크라고 명명한 이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에 검찰은 또 다른 영장 청구로 반격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대표 앞에 남은 사법 리스크 박준우 마커가 계속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공동 발제구역으로 가봅니다.